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과제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질문을 받았고, 이제 이 다음 부분 대표값과 산포도를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로 넘어갈 겁니다. 통계는 단원이 내용이 좀 많이 없어서 금세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분산 구하기 복습만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의 이해라는 그 유형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대표값들 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은 다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했던 것이 있어. 분산 구하는 순서. 요 순서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분산 구하는 순서. 나윤아 첫 번째가 뭘 구해야 될까? 분산을 구하려면 첫 번째는 뭘 해줘야 돼요? 몇 개 있는지 그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말고. 맞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는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을 왜 구했냐? 내 거와 이 평균을 빼려고, 즉 편차를 구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편차를 구하는데 이 편차라는 것을 구하는 공식은 뭐였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으로 이렇게 편차를 구해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순서. 근데 이것을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건우야 뭐 한다 했어? 세 번째로. 편차를 그냥 더하면 0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요? 편차를? 맞아요. 편차를 제곱해서 모두 다 더해주죠. 근데 이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이것을 뭘로 나누면 돼? 그치. 별량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바로 갈게요.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분산이었고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을 구하면 표준 편차가 된다. 그리고 주의사항. 분산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숙제를 풀 때도 분산은 단위를 적지 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단위를 적으셔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편차가 크다 작다, 즉 산포도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되는지 한번 적었을 거야. 지난 시간에. 개념부터 한번 꺼내봐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산포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산포도가 크다는 게 뭐냐면 또 진짜 습관적으로 진짜 아니 없어요. 새로 받아. 그러면 이 산포도가 크다는 게 뭐냐면 이 별량들이 고르고르 예쁘지 않고 이렇게 좀 이제 분포가 좀 크다. 차이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좀 뒤죽박죽인 거고 고르지 않은 거 분포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 산포도가 작을수록 이 자료들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의 이해에 대한 유형 하나 한번 볼게요. 가지고 와 얼른. 개념도 하나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91쪽 봐. 91쪽을 보세요. 우리 91쪽에 574번 해볼게요. 574번. A, B 두 팀이 5회에 걸친 경기에서 친 안타 수다. 평균 10개의 안타를 쳤대요. 얘들아 평균 똑같아. 그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것이야.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574번. 서영아. 네. 574번 해봐. 찾았어? 어, 574번이요.
A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들아 A와 B 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얘들아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A와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A팀, B팀 모두 평균이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별량들의 총합이 별량 5개예요. 각각 5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A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50에서 나머지 별량들을 더한 값을 빼주면 그것이 바로 이제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요. 이렇게 해서 A를 구해주시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량은 똑같이 5개가 있고 평균이 10이기 때문에 이 별량의 총합은 50이었을 거야. 그 50에서 나머지 별량들을 더해서 빼줍니다. 이걸 뺀 것이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와 B를 각각 구해주는데 진리야 A는 얼마 나와? 6이요? 서영아 B 얼마 나와? 6이요? A가 6이 되고 B가 6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에 있는 A는 6, B는 6은 옳은 것이 되니까 일단 기역은 옳습니다. 그 다음 니은으로 내려가 봤더니 A팀과 B팀의 표준 편차는 같다라고 했어. 근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전에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걸 해볼 건데요. A팀 분산부터 구해볼게요. A팀의 분산. 분산은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단계를 써주긴 했는데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쉬워.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편차가 편차의 절대값이 3인 놈들을 찾아보면 여기 1회랑 2회일 때 13, 13이니까 이거는 편차가 3이 되겠지. 그럼 제곱하면 9가 돼요. 그래서 편차 제곱이 9가 되는 것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8하고 10의 차 얼마예요? 2지. 2 차이 나지. 이제 뭐 편차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2인 거죠. 제곱하면 4가 돼요. 그러면 편차 제곱이 4가 되는 거 한 놈이 있고 10에서 10을 빼면 어차피 0이잖아. 이건 안 할 거고 A는 6이었어요. 6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이 편차는 마이너스 4인데 제곱을 하면 16이니까 16 편차 제곱이 16이 되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A팀의 분산은 이걸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A팀의 분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의 양의 제곱근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그럼 한번 계산을 좀 해봅시다. 9 곱하기 2는 18이고요. 18에다가 얘네 더해야 돼. 20이지. 18 더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38이죠. 38 나누기 5를 해주면 되고 뭐 5분의 38이라고 나타내도 되는데 이제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5분의 38은 얼마일까? 7.6 맞나요? 그럼 이게 바로 A팀의 분산이고 일단 분산에다가 양의 제곱근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A팀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A팀의 표준 편차. 사실 분산이 똑같으면 당연히 표준 편차가 같을 테니까 분산까지만 구하고 니은을 이제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셔도 됩니다.
A팀 표준 편차는 루트 7.6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팀의 분산을 구해서 또 이제 표준 편차 확인을 해볼게요. B팀도 그러면은 평균이 10이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할 거야. 자, 이제 편차가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거 찾아볼게. 9 편차 제곱이 1이고요. 5 편차 제곱이 25고요. 얘 6이었어. 편차 제곱이 16입니다. 18 편차 제곱이 64죠. 선생님 뭐 하는 거냐면 편차 제곱 구하는 거야 지금. 12 편차 제곱이 4예요. 그럼 얘는 이제 편차 제곱이 쌍끌이 다 다르다. 이거 더한 다음에 얘 왜 이렇게 더 극단적이다. A보다 조금 더. 이것을 5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이제 분산이 된다는 거야. 5로 나눠줍니다. 자, 분자 더해서 이제 5로 나눠볼게요. 분자 더해볼까? 16 플러스 64부터 처리할게요.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80이죠. 80에다가 여기 25랑 1이랑 4랑 바로 더해버리자. 25랑 1, 4 더하면은 30이지. 그럼 얘네 셋이 30이고 얘네가 80이야. 30하고 80 더해야 돼. 110. 110을 이제 5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5분의 110은 이제 자연수로, 약분해서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얼마니 이거? 2, 10, 2 맞나요? 22. 그러면 이제 B팀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냐면 2 분산이 22니까 그것의 이제 양의 제곱근인 루트 22개 이것이 바로 이제 B팀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 니은해 볼게요. 니은해 보시면 A팀과 B팀의 표준 편차는 같다라고 했으나 같지 않습니다. 니은 땡. 그 다음 디귿 볼게요. B팀의 타격력이 A팀의 타격력보다 기복이 심하다. 이 기복이 심하다는 거는 표준 편차 제가 큰 걸 찾아야 돼? 작은 걸 찾아야 돼? 큰 거 찾아야 되지. 분포 상태가 고르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일정하게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기는 경우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더 큰 놈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것은 바로 이제 B팀이고요. 문제. B팀이 타격력이 기복이 심한 거냐 물어봤어. 맞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디귿이 맞아서 기역과 디귿이 옳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산포도를 통해서 이제 이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평균이 같은 집단 두 개가 나오거든? 그 두 집단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576번으로 가봅시다. 576번 보시면 어느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생 수 평균을 나타낸 것인데 전체 학생 250명의 평균이 76점일 때 여학생의 평균은 이라고 했어. 얘들아 얘네 평균이 어떤지 한번 보자 좀. 일단 이거는 좀 무난하거든요. 계산하기에. 너희가 배웠던 평균 구하는 공식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학생 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집단이 처음에 나눠져 있단 말이야.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나눠져 있으나 이들을 합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합치면 되는 거야. 남학생, 여학생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합칠 거예요. 남학생 150명 있는데 이들의 평균이 71에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건우야? 이거 가지고 학생 수와 평균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어? 뭘 할 수 있다고요? 학생 수와 평균을 가지고 아니요. 별량의 개수가 나온 거고 평균이 나온 거야.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총합을 구할 수 있어야지. 총합. 그러면 남학생 점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남학생 점수 합 평균에다가 학생 수를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남학생 점수 합이 될 테고 그 다음 여학생 점수 합은 여학생 평균을 모르니까 뭐 x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학생 점수의 합은
여학생 평균 x에다가 여학생 수 100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합친 전체 학생의 이제 점수의 합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문제에서 전체 학생 250명의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들의 점수의 합을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구해요? 전체 학생들의 점수의 합은? 전체 평균에다가 전체 학생 수 250을 곱해주면 바로 전체 학생 점수의 합이 될 거고, 이건 얘들아 뭐겠니? 남학생 점수의 합과 여학생 점수의 합이 더해진 것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학생 점수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해보세요. 나연 하고 있니? 그래요. 번외했니? 뭐야, 정신 차려. 왜 정신 못 차려? 물 마시고 오세요. 괜찮아? 정신 차릴 거야. 진리했니? 아니라고요? 막 계산기 쓰고 싶은 욕구가 스물스물 들 거예요. 서영이 다 했니? 그러니까 전체 학생 점수의 합이 19,0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점수의 합이 1,800이 나와요. 그럼 빼주면 여학생 점수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 진리 얼마가 되어야 돼? 전체 학생이요? 아니요, 전체 학생 선생님이 계산해놨어요. 19,000. 여학생 점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와.
82. x가 82, 8200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학생 점수의 합이 8200이 되려면 여학생 점수의 평균은 82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른 두 집단이 있는데 이들의 그 별량의 수와 평균이 주어졌을 때 전체 별량들의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각각 주어졌을 때도 합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594번으로 넘어갈게요. 594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 뭐가 주어졌냐면 여기도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와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고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문제에서요, 민호의 반 전체래.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를 의미하는 거야.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들아 전체로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된 놈들을 합쳐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걸 하려면 이제 가능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조건이 일단 뒷받침되어줘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 지금? 평균 어때요? 그치? 이 평균이 같을 때 이때 각각의 분산을 활용해서 전체 편차제곱의 합을 구할 거거든? 여기 봐봐요. 분산 구하는 식 한번 봐봐요. 분모가 별량의 개수고 분자가 편차제곱의 합이지. 그럼 문제에서 분산이 주어지면 그리고 이제 학생수, 별량 개수가 주어지면 편차제곱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학생의 편차제곱의 합을 구해볼게. 이 편차제곱의 합을 남학생 수 20으로 나눴더니 분산 15가 나왔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편차제곱의 합을 구하려면 별량의 개수에다가 뭘 구하면 되냐면 분산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별량 개수 20, 분산 15 이걸 곱해주면 이제 남학생의 편차제곱의 합이 나오는 거야. 그럼 곱해주면요 3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의 편차제곱의 합을 구할 거예요. 나윤아, 이건 어떻게 구하니? 여학생의 편차제곱의 합. 15. 맞습니다. 여학생 수에다가 여학생의 분산을 곱해주면 되겠지. 얼마예요? 윤서영 정신 안 차려? 120이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그냥 합쳐도 될까 안 될까? 그냥 이걸 합쳐버리면 전체 편차제곱의 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평균이 같기 때문에 이 편차제곱할 때 우리 이거 만들잖아.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별량 빼기 평균 제곱 이 짓거리 할 거 아니야. 이거 할 때 이거 빼는 이 뒤에 있는 평균이 얘도 똑같다는 거야. 똑같이 평균 60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합쳐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전체 편차제곱의 합은 남학생 거랑 여학생 거 합쳐주면 돼요. 이거 합치면 얼마야? 300이랑 120이야. 얼마야? 그치. 그럼 전체 편차제곱의 합이 나왔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표준 편차거든요. 그럼 표준 편차 구하려면 그 전에 누굴 구해야 돼? 분산 구해야 돼. 서영아 분산 어떻게 구해? 편차제곱의 합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여기서 무슨 짓 하면 분산이 나올까? 나누기 얼마요? 나누기 35 맞아요? 편차제곱의 합이 400인데 420인데 일단 여기서 남학생 여학생 싹 다 합치면 전체 이 반의 학생 수는 35명이 돼요. 그럼 별량이 35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35로 나눠주면 이게 전체 분산이 되고 이것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표준 편차야. 건우야 이거 계산해봐. 12? 전체 분산이 12라는 거는 얘들아 전체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꺼내야지. 2루트. 그리고 너네 뭐라고 써야 돼? 2루트 3이라고만 쓸 거야. 마지막에 뭘 써야 돼요?
단위. 표준 편차니까 단위 적어야 되지. 점. 이렇게 평균이 같은 두 집단이 있으면 얘네들 가지고 이제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이 두 집단을 합친 것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평균이 같을 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갈 거야. 개념 노트 없는 사람 누구 있어? 안 갖고 다녀? 갖고 다녀야지. 서영아 너 받았지? 나윤이는? 저는 교과 여기 있어요. 왜 거기다 써? 잘못하지 마. 그 개념을 됐으면 다시 안 펼쳐. 어차피 책도 다시 안 펼쳐. 말 펼쳐도 되잖아. 어딨어 진리는? 뭐 책에졌어요. 그 이면책 갖고 오세요. 윤서영 정신 차려. 서영아. 정신 차려. 나윤아 서영이 어깨 좀 안마해줘. 저 정신 차리고 있어요. 아닌데? 여기 주스 마셔. 주스? 주스예요 저거? 주스 아니에요? 주스 아니에요? 주스 아니잖아. 아 우유구나. 그게 그거죠. 한 장 들고 왔어요? 그 뉴질리 거 어딨어요? 진리 거. 정신 차려야 돼. 저 정신 차리고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나윤아 정신 차리고 있어? 네. 진리야 뭘 책했어? 언제까지 책했을 거야? 이거 지금 단원이 몇 갠데 그 뒤에 책에 있는 조그만 메모장 하나에 쓴다는 거잖아. 개념 노트 안 가지고 오면 개념 노트 새로 다시 예쁘게 써서 집에 갈 거야 앞으로. 그래서 나윤아 너도 똑바로 있어. 어딨어? 안돼 책 쓰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나 갖고 와. 네? 아니에요. 학교에서 상관관계 나갔니? 윤광준아? 수업 잘 안 들어요? 아니요? 그럼? 네. 설리는 어때요? 문화가 학교에서? 삼각기 나갔어요? 혹시 기말고사 범위 알아요? 말씀 안 하셨어? 나 선생님이 통계에서 굵직하게 단원 2개로 나눠진다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표값과 삼포도를 한 거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두 번째 중단원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할 거예요. 이 상관관계의 쉬운데 단점은 이 통계 단원의 전체적인 단점인 것 같아. 계산하기 좀 귀찮다? 라는 단점 정도? 근데 계산하기 귀찮은 거는 이제 뭐 견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상관관계 부분을 좀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요. 산점도라는 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산점도. 자, 도자는 이제 그림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이 산점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순서상으로 생각해서 그 순서상으로 나타낸 것을 점으로 찍어서 좌표 평면에 위에 점으로 찍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이제 산점도라고 해요. 그럼 이제 산점도가 뭔지부터 볼게요. 산점도. 두 별량이 있어. 예를 들어 나의 수학 점수, 나의 영어 점수 이렇게 두 별량이 있어요. 그것을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그걸 표현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것을 이제 산점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으로 콕콕콕콕 찍어 놓은 거고, 보통 이제 이 두 별량이 음수가 되는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수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접해평면의 제1사분면 있죠. 제1사분면 쪽에 이제 이 점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점도인데, 이제 쟤를 찍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나왔어. 그게 이제 상관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점도는 저기까지 하고, 산점도 해석 같은 거는 그 좌표평면 위에 있는 걸 보면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산점도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어떤 형태로 찍혀 있느냐, 또는 이제 뭘 구하려면 어느 부분을 보아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산점도의 해석,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줄 거거든. 쉬는 시간 줄 거니까 정신 차려. 지금 이거 산점도를 해석할 때, 즉 문제를 풀 때 어디를 보느냐,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x랑 y고, 우리가 얘들아 가로로 되어 있는 축을 x축이라고 하고 세로로 되어 있는 축을 y축, 그리고 만나는 교점을 원점이라고 두지. 이렇게 둬요. 여러 개 그릴 거야 저거. x가 뭐 의미하는 게 예를 들어 수학 점수, y가 의미하는 게 영어 점수, 또는 x가 의미하는 게 수학 중간 점수, 그다음 y가 의미하는 게 수학 기말 점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x가 뭐보다 큰 것을 찾아라 라는 유형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가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수를 a라고 해볼게요. x가 a보다 크다, 이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제 보조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보조선을 a의 기준으로 이렇게 세로로 그려요. x가 a보다 큰 쪽이니까 이 보조선 기준 오른쪽을 말하는 거겠지. 여기를 찾아주면 된다 이거야. x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읽어야 되는, 정보를 읽어야 되는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무슨 짓 하면 돼? 저 왼쪽 보면 되겠지. 저 보조선 기준으로. 이제 y가 a보다 크다, y가 b보다 크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y가 b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니? y를 기준으로 b가 되는 거, y 값이 b가 되는 부분을 찾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가로 보조선을 그은 다음에 x축의 평행한 보조선, 크다니까 이 위쪽을 이제 뒤져보면 되는 거죠. 작다는 아래쪽을 뒤지시고요. 그럼 이제 저게 두 개가 적용될 수 있어. x는 a보다 크고 y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적용되면 이 두 보조선을 두 개 다 그린 다음에 오른쪽이면서 위쪽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런 짓거리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x축이나 y축, 좌표축의 평행한 보조선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게 언급됐을 때 이제 써먹는 보조선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x랑 y가 같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x와 y가 서로 같다 라는 것이 나왔다고 할게요. 일단 x랑 y랑 똑같은 거는 어디에다 보조선 그으면 될 것 같아? 너네 1차 함수 생각하면 편하거든? 이거 그리지 마세요. 1차 함수에서 y는 x라는 1차 함수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지금 x랑 y랑 똑같은 거지. 이거 그리면요, 원점 지나가면서 1,1, 2,2, 3,3 이런 거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아? y는 x라는 함수 그리면 이거랑 똑같아요. x랑 y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 이 직각 부분을 반으로 45도로 나누는 그 보조선을 그리는 거야. 이 위에 있는 놈들을 찾아주시면 바로 x랑 y랑 같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점들. 더 할 거야. 추가적으로 더 할 거야.
여기 그냥 막 밑에다가 쓰세요. 선생님 옆에다 쓸게 자리가 없어서. 그럼 얘들아 이제 x가 y보다 크다 이런 걸 해볼게. 뭐야 왜 혼자 웃고 있어? 왜 저러는 거야? 얘들아 x가 y보다 커야 돼. 어디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x와 y가 같다는 저 45도 보조선 있죠? 45도 기울기를 갖는 이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어디 부분을 봐야 할까? 건우야 어디 봐야 될 것 같아? x가 커야 되거든? 밑에 맞습니다. x가 y보다 크다 하면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y가 x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어디를 이제 살펴봐야 되냐면 위쪽을 살펴봐야 되겠지. 45도 기울기를 갖는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이 위쪽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윤아 혼자 웃지 말고 무서워. 왜 갑자기 혼자 웃어요? 찾을 수 있겠어? x가 y보다 크다, y가 x보다 크다 어느 부분인지 해당되는 거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찾아주시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x랑 y의 합이 얼마냐, 차가 얼마냐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x와 y의 합이 얼마다 라고 해볼게. 이 얼마를 뭐라고 할까? 합이 p이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 x랑 y의 합이 p이다를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졸라 쉽게 그냥 1, 2, 3, 4로 갈게요. 1, 2, 3, 4 이렇게 이거 쓰지마. 얘들아 x랑 y의 합이 6이다. 이걸 한번 찾아볼 거거든? 그럼 x랑 y의 합이 6이 되려면 잘 봐봐. x가 2일 때 y는 몇이어야 돼요? 4여야 되지. 그럼 x좌표가 2면서 y좌표가 4인 점을 찾았어. 여기지. 그리고 x가 3이면 y는 얼마여야 돼? 3이죠. x좌표가 3이면서 y좌표가 3인 점을 찾으면 여기지. x가 4면 y는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합이 6이려면 x좌표가 2인점과 4인점과 y좌표가 2인점을 찾으면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이 이건 지금 선생님이 정수로 써서 그렇지 이 소수나 분수로 해서 졸라 많을 거 아니야 이 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조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이 보조선 위에 있는 새끼들은 뭐냐면 합이 6이 되는 모든 수들인 거야. 합이 6이 되는 점들 x좌표랑 y좌표의 합이. 그래서 이제 보조선을 이런 보조선을 그어요. 이런 보조선. 이 보조선 위에 있는 놈들은요 x, y 좌표의 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p가 되는 그런 점들이 올려져 있는 거야. 그럼 너네는 x, y 좌표의 합이 p가 되는 점들을 몇 개 찾은 다음에 그걸 이제 선으로 연결하면 그 선 위에 있는 새끼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일단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또 볼게요. 이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아 너무 많이 그리지? 방금 이거 합이 p가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 위쪽 보이나요? 이 위쪽,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 여기 있는 점들은 x, y 좌표의 합이 p보다 큰 거예요. 됐나요? 여기 위에는 합이 p보다 큰 곳이라고. 그럼 이 밑에는 뭐겠니? 합이 p보다 작은 것을 뜻해요. x랑 y의 합이 p보다 작은 것을 뜻해요. 자 이제 차만 하고 마무리를 쉬는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번째 쓰지 마세요. 예시는. 자, 이번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여기서 합을 계속 다뤘죠. 차를 다룰 거야. 차가 어쩌구다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이제 그 차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예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시 그림으로 x랑 y의 차가 2이다라고 해볼게. 그런 놈들을 좀 이제 정수점으로 한번 찾아보자. x가 1이면 그러면 y가 3이 될 때 차가 2죠. 그리고 x가 2면 y가 4가 될 때 차가 2고요. x가 3이면 y가 1이 될 때 차가 2 맞나요? x가 4면 y가 2가 될 때 차가 2고요. 그래서 얘는 보조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줄로 그어져요. 이렇게 두 줄로 그어져요. 보이나? x가 0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가 0인 것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두 줄로 그어지냐면 하나는 y가 x보다 큰 거고 y가 x보다 이만큼 큰 거고 하나는 x가 y보다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차는 이렇게 두 줄로 생성이 되고 이 줄 위에 있는 점들은 차가 딱 2가 되는 점들이에요. 왜 혼자 웃냐고. 왜 저래.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밑에 이거 지웁니다. x와 y의 차가 q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0,q랑 q,0에서 시작을 하는 저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두 개의 선이 생기고 이 선 위에 있는 놈들은 x, y 좌표의 차가 바로 q가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놈들은. 양날 무섭다고. 에? 그럼 얘들아 저 보조선을 긋고 이 바깥쪽이지. 이 사이드 쪽. 이 사이드 보조선의 이 바깥쪽을 말하는 거야. 이 바깥쪽에 있는 놈들이 의미하는 거는 차가 Q 이상이다를 뜻해요. 이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하는 부분들 있죠?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은 차가 Q 이상이다. 이상이다라고 하면 안 되지? Q보다 크다. 그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이 보조선, 핑크색 보조선을 기준으로 이 안쪽이 있습니다. 이 두 평행선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차가 Q보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산정도가 되게 그냥 마냥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해석에 따라서 어떤 보조선을 그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나 크다 작다 같은 거는 되게 쉽거든. 근데 합이나 차 같은 거는 보조선 그리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이 딱 뭐가 되는 놈들을 찾거나 차가 딱 뭐가 되는 놈들을 찾아서 그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이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잘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 단어는. 일단 쉬는 시간 줄 거고요. 선생님이랑 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